오늘의 수행 목표입니다. 오늘은 고정익 소형 무인기의 조종 방법에 대해 학습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사님. 안녕하세요, 봉순 학생. 잘 지냈어요? 네, 엄청 잘 지냈습니다. 예. 시작부터 막 이렇게 엄청 근사한 예. 비행기가 보이는데 예. 이거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안케도 이게 날개가 이렇게 고정돼 있다고 해서 이번에는 배울 거고요.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회전한다고 해서 회전익이라고 배웠잖아요. 네. 날개 고정돼 있는데 이건 어떤 걸 배울지 알겠어요? 회전하니까 회전이겼으면 이거는 고정익이라고 맞아요. 하나요? 예, 고정익 소형 무인기 조종하기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여기 관련돼서 이착륙을 우선 배울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연습할 때 기동 비행을 어떤 걸 할 건지 좀 이렇게 배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드론을 막 배웠었잖아요. 네. 드론을 배우다가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네. 제가 날리진 못해봤는데 조립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요? 네. 혹시 이거 제가 날릴 때 주의사항을 알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회전익과 다르게 고정익 같은 경우에는 활주로가 좀 있어야 됩니다. 이륙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기종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은 약 100m에서 한 200m 정도의 평평한 이렇게 활주로가 있어야지 비행할 수가 있고요. 조종사는 비행기에서 한 10m 정도 이격대에서 안전을 위해서 10m 정도 이격대에서 그렇게 비행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강사님, 그러면 네. 그 회전익 무인기는 이게 프로펠러가 위로 향하고 있어서 위로 떴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앞으로 향하고 있는데 네. 어떤 원리로 이렇게 비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내용을 한번 볼까요? 네. 선생님 준비를 했습니다, 강사님이. 그래서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비행기에는 날개가 이렇게 달려 있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회전이 갈 때는 이게 위로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가게 하면서 앞으로 가는 추력의 힘이 발생되고요. 앞으로 예, 뭔가 앞으로 가다 보면 좀 항력도 존재하게 되겠죠. 공기가 막는다. 예, 막는 것 같이 항력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리고 날개에서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흐르면서 네. 속도 차로 인해서 이렇게 양력이라는 힘이 네. 발생됩니다. 이걸로 이렇게 나르게 되고요. 비행기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중력이 또 지구가 또 잡아당기겠죠. 네. 그런 이렇게 중력이 존재하게 되고 이 네 가지 힘 중에서 양력이 더 클 경우에 비행기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위로 뜨는 건가요? 그렇죠. 속도가 더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위로 뜨는 거게 되겠죠. 그러면은 예. 이거를 예. 날리면서 그 점검해야 될 사항이 있나요? 그렇죠. 비행하기 전에는 몇 가지 점검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네. 한번 뒤에 내용을 한번 보면서 보겠습니다. 비행하기 전에는 현장에서는 유관 점검을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는데요. 유한 점검. 예, 그렇죠. 엔진이라든지 누유 상태라든지 또 이제 타이어 압력이라든지 조종면 힌지, 조종면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네. 그런 거라든지 몇 가지를 이렇게 체크를 해가면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리스트가 잘 짜져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리스트를 보고 자기의 비행기에 맞게 리스트 내용에 따라서 점검을 해줘야 되겠고요. 점검할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면서 기체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 점검을 이렇게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저리 갔다 여리 갔다 하면 그렇죠. 헷갈리니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기체를 점검해 주면 되겠습니다. 꼼꼼하게. 네. 그러면은 제가 막 비행기는 보통 이렇게 네. 막 바퀴 달린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가끔 보면은 바퀴가 안 달려 있는 형태의 비행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이륙을 시키는 건가요? 바퀴가 달린 경우에는 이제 활주로에서 따라서 이륙하면 흔히 비행기처럼 보면 되는데요. 네네. 요즘에 소형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바퀴가 실제 파손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바퀴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투척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투척이요? 예. 그래서 보시면은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부조종사가 기체를 잡아주고 조종사가 이렇게 조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손으로 그렇죠. 던지는 부조종사가 여기 흰색 티를 입은 사람이 부조종사가 되고요. 그래서 주조종사가 이륙이라고 큰 소리를 외치면은 부조종사도 이륙이라고 딱 외칩니다. 그럼 서로가 이제 이륙한다는 걸 알았죠. 네네. 예, 그다음에 이제 주조종사는 스로틀을 서서히 계속 올리면서 이륙할 수 있을 정도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부조종사는 기체가 뜰 것 같으면 이제 손을 놓아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착륙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착륙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바퀴가 없는 경우에는 동체 착륙으로 이렇게 착륙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다고 보면 그럼 바닥에 쓸리면서 내려. 예,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게 노란색이 좀 보이죠. 네네. 이게 뭐 낙하산에서 그 낙하산을 펼치는 기능도 있겠지만은 어떤 충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아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게 비행기도 이제 착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 비행기가 착륙하듯이 네. 애도 똑같이 이렇게 착륙 코스를 밟나요? 맞습니다. NC에서 교재에 잘 나타나 있겠지만은 일단은 추력을 감소시키면서 서서히 이렇게 고도를 하강하게 되고요. 3에서 4m까지 내려왔을 때 기체를 이제 수평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고도를 점점 줄이게 됩니다. 음. 하강할 때는 약 5도에서 7도 정도로 이렇게 하강을 가지는데요. 네. 기술을 돌려서 오면서 마지막에 지면으로부터 30에서 50cm 정도 됐을 때는 더 엘리베이터 타면을 줘서 기수가 더 들리게. 아, 그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플레어 기동이라고 해가지고 플레이요? 예, 속도를 좀 더 이렇게 줄여주는 게 되겠죠. 빠르면 빠를수록 착륙하기가 되게 어렵겠죠, 그죠? 네네. 예, 천천히 오면 되게 착륙하기 쉽겠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비행기들은 플랩을 내려서 고양력 장치로 이렇게 하지만은 이런 소형 비행기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착륙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막 점검상도 배워보고 네. 막 비행기 원리도 잠깐 배워봤는데 네. 혹시 이거 오늘도 실습을 해서 배울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오늘 이번에 실습하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수평 비행 코스로 해서 일직선으로 이렇게 비행하는 것을 연습을 좀 이렇게 해야 되고요.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상승 하강 비행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45도로 하강했다가 또 45도로 상승했다가 이렇게 연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해 비행을 해야 되는데요. 선해 비행이요? 네, 선해 비행할 때는 약 30도에서 40도 사이 정도에서 이렇게 선해를 하는 것을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 그럼 제가 여기 관사님께서 네. 말씀해주신 기동을 다 네. 배우면은 저도 이제 이거를 날릴 수 있는 건가요? 예, 멋있게 날릴 수가 있고요. 아마 한 번으로 배울 수가 없고 여러 번 본선 선생님이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빨리 저 실습을 빨리 해보고 싶어요. 예, 그럼 화이팅 한번 외치고 한번 진행해 볼까요? 네, 좋아요.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고정익 소형 무인기 이륙 시 주의사항입니다. 첫째, 약 100m 이상의 활주로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안전을 위해 조종사는 10m 정도 떨어져서 비행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정익 소형 무인기 조종학에 대해서 저희가 배워보고 있는데요. 어떤 실습을 할 예정이신가요? 네, 오늘은 고정익 소형 무인기 비행 실습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비행체 이륙, 그리고 직선 비행, 그리고 상하 비행, 그리고 선해 비행, 그리고 착륙까지 안전하게 실습하는 걸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륙 전에 좀 이렇게 확인할 사항들도 있나요, 대표님? 네, 기본적으로 기체 점검은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링케이지 같은 경우가 정상적으로 체결되어 있는지 하고 각 타면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그리고 모터 출력은 정상적으로 나오는지를 기본적으로 점검하고서 비행에 진행하겠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지금 들어보니까요, 빨리 너무 배우고 싶습니다. 네네. 예, 화이팅하고 진행할까요? 네.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기체 점검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대표님이 이륙하기 위해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멀리서 안전을 위해서 멀리서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지금 점검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네. 제가 보기엔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게 혹시 맞나요? 맞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네. 날개가 정상적으로 붙어 있는지, 그리고 볼트 풀림 이런 건 없는지, 그리고 이제 링키지 같은 부분에 유격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점검을 하고 계십니다. 아, 중요한 순서네요, 이게. 그렇죠. 항상 비행 전에는 잘 점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륙! 이륙을 했습니다. 아, 네, 잘 나는데요? 예, 부드럽게 마풍을 보면서 지금 정상적으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예. 이게 이륙을 잘 하려면 네. 어떻게 해야 더 좋을까요? 예, 이륙을 하기 위해서는 짧은 거리가 좀 있으면 좋은데요. 네. 마풍을 보면서 이렇게 이륙하는 것이 활주 거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 배풍을 보고 하면은 잘 이륙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활주 길이가 상당히 길어지게 됩니다. 네. 드론보다는 활주거리가 완전 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활주 공간이 좀 많이 필요한 것이 고정익 소형 무인기 좀 단점이긴 하지만은 네. 거기에 대한 또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륙하고 나서는 그 다음 순서가 뭔가요? 이륙하고는 지금 아마 직선 비행을 할 것 같은데요. 직선! 지금 이제 직선 비행을 지금 실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일정한 고도로 동일하게 이렇게 수평 비행을 하는 이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드론보다는 많이 어렵지 않나요? 그렇죠. 바람이나 측풍이나 이렇게 불 때는 일정한 고도를 유지하면서 직선으로 날아가는 게 좀 어려운데요. 네. 연습을 또 많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비행기가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저거는
물고기 같이 헤엄치듯이 하는데. 그렇네요. 네. 예, 지금 이제 상승하고 하강하는 것을 연습하고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아마 45도로 지금 상승을 했다가 또 부드럽게 45도로 또 하강했다가 이 연습을 지금 반복하는 것처럼 해서 물고기가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네요. 아, 그럼 저거는 어떤 조정면을 쓰는 건가요? 아, 저기서는 이제 추력을 일정하게 거의 가져가면서 엘리베이터 타면을 주면서 상승했다가 네. 또 엘리베이터를 하강해서 또 하강했다가 이게 음. 기수의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아, 그럼 만약에 조종 타면에 문제가 있을 때는 네.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 있나요? 타면에 문제 있을 때는 지난번에 비정상 상태에 대처하는 법에서 배운 것처럼 네. 추력을 올려서 또 상승하고 추력을 죽이면서 또 하강하고 이렇게 또 비상대처를 또 할 수가 있겠네요. 좋은 아,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왼쪽으로 이렇게 턴을 하고 있는데 예, 예. 저거는 명칭을 뭐라고 하죠? 이제 저거는 이제 선해 비행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선해를 이렇게 쭉 하고 있는 거죠. 아, 부드럽게 도는데요? 예, 한 30도에서 45도 사이에서 이렇게 에일로런을 줘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선해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뱅크각을 이게 뱅크각이라고 또 하거든요. 네네. 예, 기울어진 각을 뱅크각이라고 하는데 뱅크각이 너무 작아지게 되면은 이제 미끄러지게 됩니다. 아, 예, 흘러가듯이. 예, 흘러가듯이 사이드 슬립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네. 이게 미끄러지면은 이렇게 원을 그릴 수가 없는데 그럴 때 러더를 조금씩 치고 엘리베이터를 보정하면서 이렇게 원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뱅크각이라고 하셨죠? 이게 네. 엄청나게 급격하게 커지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너무 급격하게 커질 때는 사실상은 이게 스파이럴에서 비행기가 회복하지 못할 능력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떨어지게 됩니다. 아, 실속 네, 맞습니다. 현상이 일어나는 건가요? 스파이럴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실속도 맞겠지만은요. 아, 예. 네. 예, 그렇게 해서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너무 급격하게 이렇게 기동을 하지 마시고 네. 완만하게 이렇게 선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점점 이제 고도가 낮아지고 있는데 지금 착륙에 들어오는 건가요? 예, 지금 이제 착륙하는 것을 또 이게 보여주려고 또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착륙에 예. 도움되는 조정면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동일하게 이제 다 쓰이는 거죠, 사실상은요. 네. 예, 그래서 엘로론으로는 수평을 유지해 줘야 되겠고요. 네. 예, 도움 날개라고 하는 엘로론으로 좌우를 수평으로 유지해 줘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 타면으로서 이렇게 기수를 갖다가 일정하게 진입을 해야 되겠고요. 글라이더 슬롭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강하는 각도를 일정하게 해야 되겠고요. 바람이 측풍에서 많이 불 때가 상당히 착륙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럴 때 이제 러더를 좀 써가면서 이렇게 착륙을 안전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착륙이 완전 비행기처럼 예. 착륙을 하는데 완전 이쁘게 착륙을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바람도 많이 부는데 잘 착륙한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네, 오늘 여러 가지 그 고정익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보여주셨는데요. 좀 주의할 사항이라든지 좀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야외 비행이다 보니까 이제 바람의 방향을 잘 판단해서 실속이 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비행하시는 게 네. 중요하고요. 타면 조작을 너무 급격하지 않게 부드럽게 조종키를 조작하시는 방법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상하 비행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네. 선두가 한 45도 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네. 부드럽게 비행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봤는데요. 구본 선생. 네. 이제 실습을 해야 되는데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화이팅 한번 하고 실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고정익 소형 무인기 비행 시 주의 사항입니다. 바람의 방향을 판단해서 실속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조종 스틱을 급격하지 않게 조작합니다. 강사님, 준비 완료됐습니다. 배터리 고정할 때는 CG 이제 그 위치를 감안해서 배터리를 앞으로 할 것인가 뒤로 할 것인가가 정해져야 되는데요. 아마 이런 상용의 제품들은 배터리 위치가 딱 정해져 있어서 그 위치로 이렇게 딱 연결하면은 무게 중심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정면을 이제 확인을 하고요. 기체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NCS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이제 조정면에 확인을 하라고 했는데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배운 대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규칙대로 프로펠러 위치, 에일로론, 그다음에 러더 이런 부분을 이제 순차적으로 점검해야지 그때 달라지면은 또 이제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예. 자, 이제 조정 스틱을 이제 올리고 있고요. 예,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너무 급격하게 이렇게 그 이륙을 했습니다. 지금 완만하게 사실상은 이륙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바람을 확인해 가지고 정풍이 되게 이렇게 이륙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아마 배풍으로 비행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가 잘 뜨지 않으니까 속도를 많이 올리게 되고 그러면서 엘리베이터로 급격하게 이렇게 상승하면서 자세가 많이 흐트러진 것 같습니다. 오늘 실습할 때는 직선 비행 부분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트림을 좀 이렇게 잡고 있는 것 같고요. 조종 스틱을 본 학생이 좀 너무 이렇게 과하게 이렇게 좀 이제 움직이는 것 같네요. 지금 비행기 모습은 정확히 보이지 않지만은 예, 지금 좀 과하게 이렇게 스틱을 많이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햇볕이 이렇게 비칠 때는 본선 학생이 지금 아무런 선글라스 없이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이럴 때는 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해야지 태양하고 마주쳤을 때 예, 이제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모도 좀 이렇게 본선 학생이 좀 착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위험하니까요. 일단 직선 비행을 저희가 배운 거를 실습하기 위해서 직선 비행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구보수 학생이 지금 직선 비행을 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좀 이게 직선 비행을 하는데 좀 많이 좀 이렇게 타면을 급격하게 기동을 하면서 좌우로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롤 기동이 너무 이제 심하게 지금 막 움직이고 있는데요. 의도치 않게 막 고개 비행이 될 것 같이 지금 이렇게 예, 비행을 지금 하고 있네. 좀 위험하긴 한 것 같습니다. 지금요. 좀 더 스틱을 완만하게 이렇게 좀 움직이면서 직선 비행, 선글라스를 끼지 않으니까 지금 빛에 살짝 가려지면서 안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다음에는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이렇게 연습할 때는 직선 비행을 이렇게 고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하는 것이 좋은데요. 타면을 지금 심하게 치니까는 고도 유지가 잘 지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몇 번 더 연습하다 보면은 아마 고도 유지하는 부분이 잘 되지 않을까 싶네요. 본선 학생이 지금 선회를 하려고 하는데 선회 비행하는 것이 지금 어렵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선회 비행할 때는 에일로론을 일정하게 좀 주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주고 있으면은 자세가 이렇게 롤이 한 바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완만하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면서 선회가 일어나면 양력이 이렇게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날개 면적이 옆으로 가게 되면은 실제 투영되는 면적이 좁아지기 때문에 고도 하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으로 추력이나 엘리베이터로 쳐주면서 고도 보상을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강사님 착륙하겠습니다. 아이고 착륙을 지금 했는데요. 예, 급격하게 이렇게 착륙을 하면서 예. 일단은 기체가 무사한 것만으로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오래 했었으면 좀 더 어렵지 않았을까, 파손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은 에일로론만 있는 기체이기 때문에 이제 플랩 등이 없어서 더 속도를 줄일 수는 없지만은 전체 에일로론으로 자세를 계속 수평으로 유지하고 엘리베이터를 받쳐준 다음에 소프트하게 이렇게 착륙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더 과격하게 이렇게 쿵 착륙한 것 같습니다. 강사님 실습 완료했습니다. 일단은 본선 학생이 날리는 기술은 있지만은 좀 더 연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조종 스틱을 좀 더 완만하게 하고 좀 더 안정적으로 비행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연습만이 살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선 학생 오늘 고정익 소형 무인기 조종하기에 대해서 실습을 했는데요. 네. 실습을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짜릿했어요. 짜릿했어요. 네. 앞에 있는 강사도 본선 학생이 급격하게 막 이륙하는 바람에 마음이 너무 깜짝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서 본선 학생이 처음에 이륙할 때 어디로 이륙해야 됩니까? 바람의 방향을 봤을 때. 맞바람. 예, 그렇죠. 정풍으로 이륙을 했었어야 되는데 빨리 날리다 보니까는 이번에 네. 어떻게 했습니까? 배풍으로 이륙을 했죠. 네네. 예, 그러니까 비행기가 빨리 안 떠오르니까는 급격하게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상당히 위험해 보였거든요. 네. 예, 그 부분은 좀 고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점검할 때 본선 학생이 어디 방향으로 이렇게 점검했습니까? 어디 방향으로 했죠? 보니까는 저희가 배울 때 반시계 방향으로 해서 프로펠러부터 해서 왼쪽 날개, 힌지 뭐 이런 거 등등을 차근차근 이렇게 점검하기로 했었잖아요. 네. 예, 이제 그 배운 거대로 하지 않고 또 이제 오른쪽으로 돌면서 눈으로만 간단하게 이렇게 확인하는 모습이 좀 더 정비하려면은 점검을 하려면은 힌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실히 만져보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안전모 쓰는 거 잊지 않도록 하고요. 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정익 소형 무인기 선의 비행 방법입니다.
기체의 앞부분이 진행 방향으로 움직이며 비행하도록 합니다. 기체는 30도에서 40도 정도로 유지해줍니다. 조종 시 에일러론을 일정하게 지속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궁금증을 해결하는 드론을 부탁해라는 시간입니다. 궁금했던 분들 실시간 댓글 받아서 답변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자, 맑은 세밀한 아이디 가지신 분, 선에 비행하는데 러더만 움직이면은 선에 비행할 수 있나요?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방향을 바꾸는 부분이 러더가 있죠. 근데 러더가 있는데 실제 여객기나 비행기에서는 방향을 바꾸는 부분이 러더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사실상은 에일러론으로 이 각도, 롤 각을 변화시키면서 이렇게 뱅크라는 뱅크 선회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빠른 구간 안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러더만 가지고 이때 비행하는 그런 소형 무인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러더만 가지고 하면은 약간의 이제 속도가 많이 붙었을 때 러더를 치면은 기수 방향은 바뀌지만은 미끄러지면서 쭉 나가는 이런 기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속으로 만약에 비행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러더만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렇게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라이더 같은 경우에 보면요, 이게 상방각이라고 해서 날개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간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주면서 조정면이 에일러론이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러더만 존재하거든요. 러더가 좀 더 크죠.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러더를 치게 되면은 오른쪽에 있는 날개든 혹은 왼쪽에 있는 날개들이 앞쪽으로 오면서 양력을 더 많이 받아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롤각이 형성되는, 그러니까 러더만 가지고 에일러론의 역할을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러더만 가지고 움직이는 비행기가 있다. 이 장점은 뭐냐면은 조종면이 적기 때문에 시스템이 상당히 안정적인 장점은 있습니다. 예, 다른 댓글에서 드론 프로펠러가 돌아갈 때 손 닿으면 아파요? 라고 했는데요. 제가 앞에 있는 강사가 실제 드론을 지금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픕니다. 작은 것들도 너무 아파요. 눈물이 날 것처럼 아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동 비행제 컴퓨터 이런 부분을 좀 만들고 있는데요. 그때 오작동을 하게 되면은 손 부분에 이런 데에 정말 작은 소형 무인기지만은 칼 자국이 사실상은 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비행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 안전하게 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 저희가 배운 거 이런 거 수업할 때 배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지켜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정익 소형 무인기 이착륙에 뒷바람이 좋은가요? 맞바람이 좋은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형 무인기는 사실상 바람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바람에 대한 연구들도 사실상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직관적으로 보면은 이착륙할 때 이제 비행기가 앞에서 맞바람을 받게 되면요. 비행기의 실제의 그라운드 스피드라고 하는데 움직이는 양은 적지만은 비행기의 속도는 상당히 더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바람으로 이륙하게 되면은 활주거리가 상당히 짧아지죠. 활주거리가 짧아지면은 고정익 소형 무인기에선 상당히 유리하겠죠. 그리고 착륙할 때도 바람이 맞바람으로 불어오면은 비행기 착륙 거리 또한 짧아집니다. 그러면 짧은 장소에서 비행기가 이착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정익 소형 무인기에서는 될 수 있으면 맞바람을 받고 이렇게 착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맞바람을 받고 착륙을 해야 되면은 좀 더 소프트하게 이렇게 착륙과 이륙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고요. 다음 댓글에 보니까는 강상님 BJ 시간 제일 재밌어요라고 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륙하고 날리고 조종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에서 이론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전달해 드리는 것이 저도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재미난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댓글 좀 올려주시고요. 지금도 많이 올라오면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플레어 기동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내용 많이 봤네요. 여러분들 전투기에서 전투기가 이렇게 미사일 같은 거 날라올 때 여러 가지 불빛들 막 날라와서 전투기를 막아주는 이런 것도 플레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플레어는 지금 수업 시간에 때 내용하고 연계해 봤을 때는 착륙할 때 소프트하게 앉는 그런 기동을 갖다가 이제 플레어 기동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플레어 기동은 날개에 여러분 아까 전에 앞 시간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나 모르겠는데요. 상대풍이 들어오면은 이때 날개의 각을 키워주게 되면은 이 각도가 바등각이라고 합니다.
바등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양력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착륙할 때 엘리베이터를 들든지 아니면 플랩을 내리든지 해서 기수의 바등각을 살짝 커지게 하면은 큰 양력이 발생되고 낮은 속도로 이렇게 앉게 되겠죠. 그러면 상당히 소프트하게 이렇게 탁 앉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동을 플레어 기동이라고 하고요. 앞에서 나왔던 이런 질문들이 사실상은 앞에 있는 강사가 연구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륙할 때 플레어 기동에 대한 연구들도 많은 논문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공부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드론 학교에서 또 설명해 준 내용에서 좀 더 심화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서 많이 댓글 올려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예, 아쉽지만 마지막 질문 하나 받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빙글빙글 아이디님이 고정익 비행체의 활주로가 짧을 때 착륙 방법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되게 좋은 질문 같습니다. 그래서 고정익 비행체의 단점이 활주로가 길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VTOL 기동이라고 해서 버티컬 테이크오프, 그래서 수직으로 이착륙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고요. 그리고 패러슈트를 이용해서 낙하산을 피면서 이렇게 착륙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플레어 기동하고 비슷하게 딥 스톨이라고 해서 스톨 기동을 이용해서 착륙하는 방법, 그다음에 플랩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상으로 드론을 부탁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고정익 소형 무인기 이착륙 시 유의사항입니다. 이륙 시 맞바람을 받으면 이륙 거리가 짧아지고 이륙이 쉬워집니다. 착륙 시 맞바람을 받으면 착륙 거리가 짧아지고 부드러운 착륙이 가능합니다.